자, 이번에는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매수 신청은 일에만 주어진다. 이것이 서류상의 얘기입니다. 입찰자 없으면 최저가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사례인데, 자 보십시오. 2016 타경 10061입니다.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지분이 283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집 지분 말고도 농사 짓는 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한 6개인가 7개가 있더라고요. 그 땅 지분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평수가 많은 거예요. 1400에 1100에 9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십시오. 16년 7월 5일 날 최 누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죠. 7월 언제죠? 7월 5일이죠. 7월 5일이다 보니까 여기 언제죠? 7월 8일 날 신청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7월 8일 날에 아무 응찰자가 없으면은 이 1,400만 원에 이 사람은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걸로 해서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서류는 신청해놓고 아무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집에 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 또 집에 간 건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3차 16년 9월 9일이다 보니까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자격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거는 제가 언제 어디 했냐면 창원의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강의할 때에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틀림없이 우리가 낙찰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거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7월 5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던 것이 서류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를 말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 낙찰을 받았더니 최누가 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거예요.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 사람은 예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걸 보더니 이미 당신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았던 겁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법원에서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땅 전부 다를 농사를 짓고 집도 다 차지하면서 살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갈까봐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에 팔겠느냐 그러면 해달라고 잔금을 내기 전서부터 합의가 다 돼가지고 팔고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집도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유자가 많을 때는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 부산에 주식회사 이룬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룬은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분 경매를 입찰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하고 많이 부딪혔던 회사가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룬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이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것이 어디 경매 학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거를 학원생들 4명인가를 같이 또 지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나온 걸 또 4명이 같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4명이 같이 받다는 거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분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나오면은 낙찰을 받고 또 나오면 낙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더라고요. 이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이것을 이 이룬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왜 이거를 제가 추천을 했냐면은 사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가 조선 사업이 다 많이 하락을 했지만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308-2가 있죠. 여기요. 우리 땅이 있고 308-2가 있는데
전부 요 308-2입니다. 이게 여기 대로변이 있죠.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는 땅은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땅은 넓어요.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지분이 다시 말하면 토지 지붕이 14평이죠. 토지가 이게 10몇 분의 1이다 보니까 평수는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다가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진입도로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큰 건물 건축허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 308-2 있죠. 308-2가 누구 땅이죠? 군유지죠. 근데 여기 조가리 땅이죠. 도로를 내면서 조가리 땅으로 됐죠. 그때는 이거를 낙찰을 받고 이 군유지를 매수 신청을 하면은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토지의 그 완에 국유지 불화나 점유허가 신청하는 거에 나온 구지법 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 조가리 땅은 이거를 점유를 불화를 신청하게끔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땅에다 해주면은 이쪽 대례변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질이 숨게끔 되면 이 땅의 이 집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2배로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투자를 해서 이룬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한번 해볼만 하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수강자들한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입찰했는데 여기 보면 돌아가면서 여기 신청했죠. 제일 처음에 공누구가 있고 이누구가 있고 이룬이 했고 누구 우선 매수 신청했죠. 돌아가면서 신청했죠. 돌아가면서 쭉 신청했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500까지 떨어진 거를 얼마를 낙찰받았죠? 2,200에 낙찰받았습니다. 했다가 다시 미납을 했고 1,500까지 떨어진 거를 다시 얼마에 낙찰받았죠? 2,40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사실은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건 처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공유자가 나왔다가 1,500에 떨어진 것보다 2,400이면 먼저 가기를 넘겼었죠. 그 다음에 그 공유자가 왔다가 뭐라고 안 하면 2,200이라고 하니까 나 공유자 우선 매수 안 합니다 해갖고 안 했었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 낙찰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자 뭐 어쩌자고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시 경매로 지분을 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제가 이 강의 때 이거를 그 국유지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다시 이렇게 낙찰 받았던 그런 사례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것인데 이룬에서 한 거고 사실은 저는 이 자체를 공유자 지분으로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요 308-2번지 이거를 매수 신청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갖게끔 되면 이 땅의 가치가 2배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룬이라는 곳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갖고 내놓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다가 이 국유지를 매수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주고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끝났던 사건인데 제가 이거를 추천했던 이유는 이 국유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이 308-2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게끔 되면은 이 땅의 가치는 지금 2배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룬이라는 곳에서 여러 명이 사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순서대로 해서 떨어뜨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낙찰 받으면 여기 뒤면 이쪽이라서 보면 낮기는 하지만은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게끔 되면은 이렇게 옆에 다세대식으로 이게 질 수가 있겠더라. 여기가 다세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낙찰받는 건물이 요 건물인데 요것만 불화를 받았게끔 되면 이쪽으로 우리가 진입도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받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누구 지분을 네 명에서 다시 낙찰을 받았죠. 네 명에서 낙찰을 받아갖고
돌아가면서 또 한 번씩. 근데 참 내가 보기에는 이 이준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2012년도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지금 다음번에 되는 건 17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다른 사람 지분 나올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면 꽤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요. 보면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13분의 2 지분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고, 낙찰 허가를 받자마자 현재 점유 중인 사람하고 협상을 했더니 현재 점유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사겠는데 가장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쟤들이 잔금을 내지 않고 재경매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사례입니다. 2016 타경 1283입니다. 평양군 운병면 호재리에 지목이 전인데 137.1평에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1,400만 원이 1,000만 원까지 떨어져 716만 원까지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보면 허가가 났는데 누군지 몰라 밀가을 해갖고 다시 나온 거를 우리는 1,716만 원에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낙찰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찰받았던 거는 90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는데 허가가 났죠. 허가 나서 우리 수강생이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한테 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허가가 나게끔 되면 허가 나면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찾아가서 협상을 한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 했더니 우리 창원에 계신 분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습니다. 갔더니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제가 이 땅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 손님 맞이하시더니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잔잔 드십시오. 그러더니 자기가 여기서 이거를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로 나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시 나는 여기서 이사 갈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이거를 어떻게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강제 경매죠. 얼마죠? 청구 금액이 6천만 원이죠.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내고 이걸 다시 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갔더니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봐야 어떻게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러면은 제가 716만 원이다 보니까 72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냈고 저한테다가 어느 정도의 그 보상금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잔금을 안 내겠습니다. 잔금을 안 내면 재경매가 나오게끔 되는데 재경매가 나오면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럼 총 돈 들어가는 게 자기가 돈 들어가는 게 얼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물어보길래 다시 낙찰을 받으려면 최저로 받으면 72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한테다가 70만 원 보아줘야 되고 우리한테다가 한 200에서 300을 준다 그러면 전부 다 한 300에서 400을 준다 그러면 700이라 그러면 전부 다 한 1100만 원에서 1200 정도면 당신이 이 지분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거꾸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설명한 거 그럼 우리가 잔금을 미납을 할 테니까 미납을 하면 다시 재경매가 나오고 재경매가 나오면 당신이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당신이 내가 원하는 돈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나한테 같이 그날 가서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니다. 했더니 바로 자기가 돈이 얼마 있다고 하면서 700 그거 따로 보내주고 3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수강생이 다 설명을 해드리고 보면 잔금 안 내고 재경매가 나오니까 재경매 나오는데 우리 여기 있는 지분권자를 데리고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게끔 하고 끝이 났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분권자가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내가 다 모르니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네가 내 돈 뺏어 먹으려고 왔냐 해갖고 적대시해서 아예 상대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면 자기 스스로가 학식이 많지 않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었고, 근데 제가 보는 제일 이 사람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차 한잔 드세요 하고 차 한잔 내줬다는 것 자체를 처음서부터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시중에 보면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보고 경매권 뭐 해갖고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경매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옛날 한 30년 전에 건달들이 경매장을 장악했을 때 얘기지, 요새 정당하게 법의 논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무슨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경매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라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취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든지 미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설명해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